새벽 안개에 뒤덮인 광활한 평원을 상상해 보세요. 해는 아직 지평선을 넘지 않았지만 하늘은 이미 밝아지기 시작하며 새로운 하루를 약속합니다. 바람의 속삭임과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만이 들리는 이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위대한 것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수세기의 세월이 흐르고 새벽녘 산의 윤곽처럼 역사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이 장막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천 년이 흐른 지금 무엇이 우리를 이 고대의 돌들을 경외감으로 바라보게 하고 어떻게 라고 묻게 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모든 돌마다 오래전에 사라진 목소리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세상으로의 초대입니다. 영원의 속삭임이 수세기의 안개를 뚫고 우리에게 다가와 이제 막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전설의 귀 기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의 문턱에 서서 시간의 구조 그 자체에 스며드는 신비의 손길을 느낍니다. 과거의 희미한 우울함은 발견에 대한 기대감과 어우러져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이었을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일깨웁니다. 고대의 땅을 감싸는 고요함은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베일 너머로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문명의 빛에 아직 닿지 않은 하늘은 고요한 웅장함을 간직하고 있었고 땅은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시간 자체가 느려지며 위대한 업적을 준비하는 듯했다. 저 멀리 지평선 어딘가에서 폭풍을 예고하는 산들바람처럼 변화의 예감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었다. 고대의 손들이 서툴지만 단호한 움직임으로 땅을 짚었다. 마치 거인의 숨결처럼 첫 번째 흙 성벽이 솟아올라 행성의 깊은 곳에서 빠져나왔다. 그것은 소심하지만 결의로 가득 찬 시작이었다. 바람이 이제 막 속삭이기 시작하는 이 광활한 평원에서 돌로 구체화될 운명의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있었다. 던져진 흙덩어리 하나하나, 다져진 흙 한치 한치, 그것은 꿈을 향한 건설자 자신을 뛰어넘을 무언가를 향한 한 걸음이었다. 아침 안개를 뚫고 쏟아지는 햇살이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었다. 그들의 얼굴은 집중되어 있었고 움직임은 신중했다. 그들의 끈기와 지치지 않는 노동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개념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다. 아침 안개를 뚫고 쏟아지는 햇살이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었다. 그들의 얼굴은 집중되어 있었고 움직임은 신중했다. 그들의 끈기와 지치지 않는 노동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개념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다. 서두를 필요도 없었고 오직 형태 속에 구현된 확고한 의지만이 있었다. 아직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첫 번째 돌들은 미래의 구조물 가장자리에 놓인 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장대한 무언가의 탄생을 지켜보는 말없는 증인이었다. 공기는 소리로 가득 찼다. 원시적인 도구들이 부딪히는 소리, 함성,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이쉬는 리드미컬한 숨소리. 그것은 창조에 대한 찬가, 깨어나는 자연과 함께 울려 퍼지는 노동의 노래였다. 대지는 그들의 의지가 빚어낸 윤곽을 따라가며 반응했다. 파도는 점점 커져 마치 지구의 심장을 둘러싼 고리처럼 더욱 위압감을 더했다. 모든 움직임, 모든 노력에서 사람들은 목적의 일치, 수세기 동안 지속될 무언가를 창조하고자 하는 열망을 느꼈다. 강하고 굳은 늙은 손은 피로를 몰랐다.
그들은 모든 돌멩이와 땅의 울퉁불퉁함을 하나하나 느꼈다. 그들의 손길은 거칠면서도 부드러웠다. 마치 그들만이 이해하는 언어로 땅과 대화하는 듯 했다. 하늘은 위에서 그들을 지켜보았고 바람은 그들의 숨결을 실어 풀과 축축한 땅의 냄새와 뒤섞었다. 세상은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신비와 가능성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다. 흙무더기는 원을 이루었다. 최초의 가장 단순하지만 이미 의미심장한 윤곽이었다. 그것은 미래의 기적을 위한 시작이자 토대였다. 이 원 안에, 이 첫걸음 안에 이미 더 위대한 무언가, 하늘과 땅, 인간과 우주를 연결할 무언가의 약속이 도사리고 있었다. 마치 해안으로 밀려오는 파도처럼 작업은 계속되었고 서로를 대체했다. 매일매일 이전에는 조용했던 이 풍경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형태,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 해가 높이 떠올라 하늘을 선명한 색으로 물들였지만 사람들은 노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필수적인 일부였고 이 땅의 아이들로서 이 땅의 새롭고 장엄한 형태를 부여하고자 애썼습니다.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부드러운 공기의 움직임이 마치 고대 정령이 그들의 노고를 축복하는 숨결처럼 그들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지혜,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함께하는 법을 알려주는 지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곳으로 옮겨질 돌들은 아직 멀리 떨어진 채석장에 있었지만 그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땅이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며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솟아올라 수천 년 동안 이곳을 특징짓는 부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위대한 아이디어의 씨앗이 아직 보이지 않는 첫 뿌리를 내린 시작의 시대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고 첫 햇살이 땅에 닿을 때 고요한 새벽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 고요한 고요함 속에서 이 장대한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의 소리와 사람들의 규칙적인 노동을 제외하고는 어떤 소란도 소음도 없었습니다. 모든 돌, 한 줌의 흙도 그 위대한 계획 속에서 나름의 의미와 역할을 지닌 시대였습니다. 고대의 손들은 수세기의 경험으로 다듬어진 움직임으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형상화하고 혼돈 속에서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을 넘어 사람과 땅 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신성한 행위이자 의뢰였습니다. 무한하고 고요한 하늘은 이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 영원한 순환은 작업의 리듬 속에 반영되었습니다. 제방이 한 바퀴, 다져진 흙 한 겹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며 첫 번째 단계의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시간, 강인함의 시간, 인간 정신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삶 그 자체보다 오래갈 무언가를 창조하려는 열망으로 드러났던 시간이었습니다. 평원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은 노동과 창조에 대한 고대의 노래들을 실어 나르는 듯 했습니다. 우뚝 솟은 성벽에 드리운 첫 그림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길어지며 시간의 흐름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시간은 다르게 느껴졌다. 시간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 인간의 발걸음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이제 막 쓰이기 시작한 역사의 틀에 짜여 있었다. 마치 땅과 하늘이 새로운 기적을 낳으려는 하나의 충동으로 하나가 된 듯한 시간이었다. 점차 윤곽이 명확해졌습니다. 지구의 원은 깊어지고 그 형태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바로 이때
디자인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물질적 구체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건설하는 건축가였으며 영원의 창조를 향해 노력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휩쓸고 지나가는 부드러운 바람의 속삭임은 마치 만족하는 듯 했다. 허브 향과 멀리서 들려오는 숲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평화롭고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작업은 밤하늘의 별처럼 매일매일 이어졌다. 대지와 하늘, 그리고 고대의 손길이 조화를 이루며 수천 년 동안 감탄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를 만들어낸 시대였다. 시대의 변화가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다가왔다. 마치 땅에서 태어난 듯 거대한 돌덩이들이 긴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자신들이 서 있을 운명의 장소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수세기 동안 그들의 고요한 형체가 보존되어 온 머나먼 채석장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의 작업은 미래의 건설 현장 못지않게 치열했다. 오직 돌과 끈기로만 무장한 고대 장인들은 이 거대한 돌들을 깎고 다듬고 형상화했다. 마치 잠자는 거인들이 깨어나는 듯 망치로 내리치는 소리가 침묵 속에 메아리 쳤다. 공기는 먼지와 젖은 돌의 냄새로 가득했고 굳은 쌀이 박힌 사람들의 손은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증명했다. 그들은 각 돌의 무게, 질감, 내면의 힘을 느끼며 위대한 사명을 맡길 준비를 했다. 채석 작업이 끝나자 가장 어려운 단계, 바로 운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창의력과 인내심을 시험하는 진정한 시험이었습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들이 강, 언덕, 늪, 그리고 평원을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동의 목표 아래 뭉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장 튼튼한 나무로 만든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근육은 한계까지 긴장했고 숨은 가빠졌지만 눈빛은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정찰병들이 길을 안내하며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수 나무 롤러를 사용했는데 이 롤러는 돌의 무게를 지탱하며 천천히 굴러가 돌이 앞으로 미끄러지도록 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행렬이 여정을 이어가는 동안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사랑들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힘찬 격려의 함성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이는 단순한 돌멩이의 움직임이 아니라 의지와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이 1km씩 나아갈 때마다 이 거인들이 자리를 차지할 운명이었던 신성한 장소, 목표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강은 특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수로를 가로질러 운방하기 위해서는 통나무를 묶은 넓고 튼튼한 떼목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밧줄과 지렛대를 사용하여 돌을 조심스럽게 떼목에 실은 후 수많은 노젓는 사람과 짐을 끄는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반대편 강둑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이 과정은 재난을 피하기 위해 엄청난 조정과 정밀함을 요구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라도 귀중한 화물의 손실, 심지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습지 지형 또한 기발한 해결책을 필요로 했습니다. 흙과 바위로 임시댐을 만들어 이동을 위한 견고한 표면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진흙 속을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특수 썰매에 바위를 올려놓고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연과 완벽한 교감을 이루며 자연을 정복하려 했지만
동시에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지녔던 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여정이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고대의 나그네처럼 돌들은 계절의 변화를 지켜보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비와 눈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을 목격했습니다. 각각의 돌에는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 길고 고된 여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호송대가 목적지에 다다르자 사람들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앞서 도착했던 다른 돌들의 익숙한 윤곽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들, 수많은 시련을 견뎌낸 후 마침내 재회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착한 돌 하나하나는 깊은 만족감과 승리감으로 맞이했습니다. 엄청난 노력의 결실이자 위대한 대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들어올려져 먼 땅에서 운반된 이 돌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무게뿐 아니라 이 돌들을 이곳으로 가져온 자들의 의도와 희망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지의 사자였으며 대지에 태고적 힘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돌들이 운반된 과정은 고대인들의 놀라운 조직력, 물리 법칙에 대한 심오한 이해, 그리고 아무리 달성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도 달성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돌들의 여정은 인간의 인내심이 빚어낸 교향곡이자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영원을 창조하려는 정신의 강인함에 바치는 찬가였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의 속삭임은 그들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불변의 자리로 다가가는 동안 그들을 지탱해주는 듯했습니다. 돌들이 긴 여정을 마치고 대지를 뒤덮은 정적은 공허하지 않았다. 노동의 메아리, 노동자들의 함성, 그리고 고요한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멈춤일 뿐이었다. 우주는 새로운 변화의 회오리 바람 앞에서 잠시 멈춰 힘을 모으는 듯했다. 얼음에 얼어붙은 강물처럼 느리게 흐르던 시간은 이제 다시 빠른 힘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영원한 방랑자, 태양이 다시 한번 매일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점차 자신감에 차오르는 햇살은 우뚝 솟은 돌들을 비추며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새벽녘마다 빛은 단순한 빛을 넘어 새날의 약속, 이것을 만든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평선에 진홍빛 자취를 남기며 해가 지면서 하늘에 달이 나타났습니다. 부드럽고 신비로운 은빛 달빛은 돌로 만든 원형 건물을 비추며 완전히 다른 신비로운 매력을 더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건축물을 만든 고대인들은 단순히 하늘에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 그 이상을 보았습니다. 지도, 달력, 나침반을 보았던 것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공간에 익숙해진 그들의 눈은 캔버스에 새겨진 낮과 밤의 흔적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별의 움직임, 일출과 일몰, 달의 위상을 관찰했고 이러한 리듬 속에서 그들 자신의 삶, 자연의 순환, 그리고 영원한 탄생과 죽음의 순환이 반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리에 놓인 각 돌은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계획의 일부였고 천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자만이 풀 수 있는 거대한 퍼즐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하지의 특정 돌 위로 해가 떠올라 길고 뚜렷한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동지가 오고 짧은 낮이 언제 정점에 도달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파종과 수확의 시기, 축하와 고요한 성찰의 시기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반영하는 우주의 거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후손들이 스톤헨지라고 부르던 이 건물은 일종의 천문대, 즉 천체에 받쳐진 신전이 되었습니다. 그 돌의 품 안에서 사람들은 영원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들은 말이 아닌 별들의 고요한 속삭임, 천체의 조화로운 움직임, 그리고 그들이 돌에 공들여 재현한 자연의 리듬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틈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시선을 특정 지점으로 향하게 했다. 계절마다 드리워지는 그림자는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구조와 연결된 살아 숨쉬는 구조물이었다. 역사 속으로 영원히 잊혀질지도 모르는 이 건축물을 만든 사람들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지혜를 지녔다. 그들은 조화를 추구하고 더 큰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스톤헨지의 천문학적 의미는 단순히 실용적인 차원을 넘어 영적인 차원까지 아우릅니다. 스톤헨지는 지상과 천상, 인간과 신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지평선 위로 해가 떠올라 하늘을 섬세한 빛깔로 물들이는 순간 돌로 된 원형 구조물 안에 서 있던 사람들은 광활하고 헤아릴 수 없는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하늘을 바라보던 조상들과 그리고 언젠가 이곳에 서서 같은 미스테리를 풀려고 애쓰는 후손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갔다. 낮은 밤으로 바뀌고 계절은 서로 교차하며 흘러갔다. 천상의 신비를 증언하는 이 돌, 스톤헨지는 그 자리에 남아 우주의 영원한 춤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고대 지식이 깃든 돌들은 마치 지구의 심장과 끝없이 펼쳐진 우주에서 솟아나는 듯한 지혜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고요한 현존, 이 영원한 리듬 속에는 가장 큰 힘, 영혼과의 드늘 수 없는 연결이 깃들어 있었다. 고요, 들판에서 내려오는 안개처럼 고대의 돌들을 감싸 안는다. 얼마 전까지 낮과 밤, 계절과 세기의 흐름을 가늠하며 꾸준히 흐르던 시간은 이제 얼어붙은 듯하다. 이 고요함 속에서 예감이 싹튼다. 거성만큼이나 강력한 변화의 예감이 하늘로 치솟는다. 공기는 점점 짙어지며 말하지 못한 말과 숨겨진 의미들로 가득 차오른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역사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 깊은 한숨일 뿐이다. 희생의 원. 훗날 일상의 번잡함이 사라지고 시간의 층층 아래 묻혀있던 비밀과 관련된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하면서 그곳은 희생의 원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은 사람들에게 그곳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돌기둥들은 단순한 랜드마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관문이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가 사라진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탁 트인 하늘 아래 여러 세대의 탄생과 죽음을 목격했던 들판 한가운데에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식들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동쪽 지평선을 물들이는 새벽, 매끄러운 돌 표면을 은빛으로 물들이는 달빛.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장황한 구호로 합쳐져 거대한 돌 조각들에 메아리쳤다.
공기는 약초향, 불연기, 흙냄새로 가득했다. 그곳은 힘의 장소, 조상의 영혼을 소환하고 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었다. 어쩌면 이곳에서 희생이 치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듯 꼭 피비린내 나는 희생은 아니었습니다. 희생은 여러 가지였을 수 있습니다. 건축에 바친 시간, 거대한 돌을 옮기는 데 들인 노력, 혹은 감사나 간구의 표시로 수확물의 일부를 바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은 바람과 비, 그리고 땅의 비혹함을 관장하는 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곳은 성역이었습니다. 일상이 신성함으로 바뀌는 곳이었습니다. 운명이 결정되고 영혼이 치유되고 영원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모든 돌, 모든 선, 모든 배열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돌들이 많아고 별들이 인도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행해지는 의식은 복잡하고 다층적일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순환, 계절의 변화, 천체의 움직임을 반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입문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언어였습니다. 제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인간 사회를 넘어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과거, 현재, 미래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우주의 일부였습니다. 후드 아래 얼굴을 가린 사제를 상상해 보세요. 하늘을 향해 지켜둔 그의 손은 마치 별에서 힘을 끌어내는 듯합니다. 낮고 고른 그의 목소리는 마치 공기마저 떨게 하는 듯합니다. 그의 주변, 반쯤 어두컴컴한 곳에는 사람들이 서 있고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심,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묻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감입니다. 자연의 힘, 영적인 세계, 그리고 서로와의 교감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스톤헨지가 미지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비, 즉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비밀스러운 의식의 장소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러한 신비는 치유, 지혜의 획득, 그리고 다른 세계로의 이동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톤헨지는 이러한 심오하고 영적인 경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천체들이 완벽한 위치에 있을 때 스톤헨지는 변형되었습니다. 에너지로 고동치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된 것입니다.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변화된 의식 상태를 경험하며 자신의 깊은 자아와 광활한 우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계시의 시간, 세상 사이의 장막이 점점 얇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스톤헨지에서 희생이라는 개념은 정화라는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재화, 개인적인 욕망, 심지어 생명력의 일부 등 가치 있는 것을 바치는 것은 영혼을 정화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고 조화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일종의 영적 정화였습니다. 스톤헨지가 제2 목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시기는 아마도 심오한 영성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 힘과 지혜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현상과 모든 움직임에서 의미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엄한 돌의 원형 구조물인 스톤헨지는 그들의 영적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수세기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의식을 거행했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돌이 땅에 닿을 때마다, 태양이 그 틈을 지날 때마다, 달이 제단에 빛을 비출 때마다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되었고 사람과 신, 땅과 하늘 사이의 연결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끊임없는 연결고리였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스톤헨지 주변 세계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신앙이 등장했습니다. 돌들은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본래 의미는 사라지거나 변질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앞선 지목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마치 지구 자체가 새로운 단계, 새로운 시련을 준비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행해지는 의식의 모든 미묘한 뉘앙스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스톤헨지는 심오한 영성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해답을 찾고 조화를 위해 노력하며 영원한 무언가와의 연결을 느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돌들 사이에 서서 영원의 속삭임으로 가득 찬 공기를 들이마실 때면 그 영적인 에너지, 신비로운 기운을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 속에서, 변화에 대한 기대 속에서 우리는 시간이 다시금 속도를 내는 것을 느낍니다. 시간은 가속하며 새로운 발견, 새로운 질문,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스톤헨지의 고대 돌들은 여전히 비밀을 지키는 조용한 수호자로 남아 우리 조상들의 심오한 영성과 이 광활한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한 인류의 끝없는 탐구를 일깨워줍니다. 고대 세계의 새로운 장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모든 돌과 지평선 뒤에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감히 이 웅장한 건축물을 세웠는지, 누가 사람들의 손과 마음을 이끌어 그토록 대담한 꿈을 실현했는지에 대한 이해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광활하면서도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였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저에는 복잡하지만 놀랍도록 조화로운 사회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후대 군주제처럼 권력이 한 손에 집중되지 않는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는 세속적인 권력뿐 아니라 영적인 권력까지 소유한 자들이 지배하는 위계 질서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부족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곧 법이었지만 그들의 권위는 무력뿐 아니라 지혜와 백성을 이끄는 능력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노동력을 조직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자연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 해와 달의 주기에 대한 지식, 그리고 조상과의 유대감에 기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곁에 어쩌면 그들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던 오늘날 우리가 샤먼이나 사제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성한 지식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들은 영혼과 소통하고 징조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자연과 영혼의 세계와 밀접하게 접촉하며 살았던 당시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스톤헨지와 관련된 의식을 지휘하고 제사를 언제 드리고 태양과 달의 주기와 관련된 의례를 언제 거행할지 결정했던 것도 바로 샤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 지상과 저승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왕과 주술사라는 두 권력의 기둥 아래에는 장인, 농부, 사냥꾼 등 다양한 계층의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돌에는 그들의 노동, 땀과 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밭에서 고된 노동으로 자신과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들은 돌을 깎고 옮기고 세우는 숙련된 장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의 대의, 공통의 신앙, 공통의 목표로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단결,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희생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면 스톤헨지는 결코 건설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는 시족이나 부족의 계통을 따라 조직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각 시족은 각자의 전문 분야와 전체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시족은 돌을 채석하고, 어떤 시족은 돌을 운반하고, 어떤 시족은 건축을 담당했고, 또 어떤 시족은 불을 유지하고 의식을 거행하는 일을 맡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전문화는 최대한의 효율성을 가능하게 했고, 전체 공동체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했습니다. 사회 내에 정착지와 교통로를 보호하는 전사나 숲과 늪에서 먹이를 찾는 수렵 채집인 등 다른 집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 전체의 안녕과 위대한 설계의 실현에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는 체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조직력도 필요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작업을 계획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마감일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필요한 지식과 권한을 가진 족장과 원로들의 몫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계 질서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회는 집단주의와 상호 부조의 원칙에 기반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위대한 건설 사업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시족과 사회 집단 간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습니다. 계획을 논의하고 업무를 배정하던 회의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현대적인 의미의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모든 말에 무게가 실리고 조상의 뜻과 자연의 징조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는 의례적인 행사였습니다. 그 분위기는 일체감과 공동의 목표, 그리고 그들이 단순한 석조 구조물이 아니라 우주적 의미를 지닌 무언가를 짓고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역할과 책임이 복잡하게 얽힌 이 모자이크 속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건설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밭을 경작하는 가장 보잘것없는 농부조차도 자신의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무언가의 창조로 이어지는 거대한 사슬의 일부였습니다. 스톤헨지의 사회 구조는 우리가 미미한 고고학적 유물을 바탕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면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공동의 대의에 기여했던 공동의 목표 아래 단결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권력, 지혜, 그리고 노동이 조화를 이루며 진정 놀라운 무언가를 창조해낸 사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조화, 단결, 그리고 집단적 의지가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기적적인 도를 세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도자의 의지와 샤먼의 지혜에 이끌린 인간 정신이 자연을 정복하고 그 힘과 신앙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대에 침묵하는 증인인 이 기념비는 불가능한 꿈을 꾸고 그 꿈을 돌로 실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새벽녘 안개처럼 첫 햇살이 땅에 닿기 전 계곡 위로 정적이 짙게 드리워지는 듯했다. 거대한 돌덩이 스톤헨지가 숨을 깊이 쉬던 시대였다. 그 원과 선들이 단순한 고고학적 미스테리를 넘어 생명의 맥박치는 심장과도 같았던 시대였다. 아마도 기원전 3000년 초부터 이어져 온 이 시기에 스톤헨지는 그 기능과 중요성의 정점에 도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변화의 전조처럼 거대한 돌들 사이의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불에서 나는 연기와 갓 깎은 풀 냄새를 실어왔다. 그 장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거대한 돌기둥 아래에 모여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된 지점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이며 중앙 제단석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관을 넘어 심오한 의미가 깃든 행사였습니다. 이곳에서 거행된 의식은 이전이나 이후 시대보다 더 화려하고 빈번했을 것입니다. 깃털과 조개 껍데기로 장식된 예복을 입은 사제들이 의식을 거행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새들의 노랫소리와 나뭇잎의 속삭임에 어우러졌습니다. 이 웅장한 구조물의 모든 돌, 모든 요소는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 산에서 가져온 사르센 돌들은 햇빛에 반짝이며 그것들을 운반하는 데 들인 긴 여정과 엄청난 노력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관문처럼 거대한 삼리석이 중한 공간을 감싸며 신성한 원의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다산, 계절의 변화, 치유, 심지어 영혼의 사후 세계로의 이동과 관련된 중요한 의식들이 이곳에서 거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황금기의 시대 분위기는 경외심뿐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스톤헨지는 만남의 장소이자 지식을 교환하는 장소였으며 공동체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들이 결정되는 장소였습니다. 속삭이는 목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악기 부딪히는 소리, 플루트와 북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스톤헨지는 단순한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의 중심지였으며 매일매일 역사가 기록되는 곳이었습니다. 태양, 위성, 그리고 랜드마크는 이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움직임, 계절의 변화, 달의 위상, 이 모든 것이 이 돌원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구조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기록하고 예측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천문학적 지식은 돌들의 정확한 배치에 담겨 있었습니다. 스톤헨지는 살아있는 달력이자 시간과 공간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공예가 번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공, 예술가, 금속 세공인 모두 이곳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어쩌면 주변 언덕에는 스톤헨지의 기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대한 정착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노동, 예술, 신념, 이 모든 것이 이 돌 세계를 지탱하는 하나의 거대한 메커니즘의 일부였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성대한 축제를 구경하고 사제들의 축복을 받고 별의 언어를 이해하는 이들과 상의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는 풍요의 시대였고 자연과 우주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류 문명이 절정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스톤헨지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자들과 함께 숨쉬고 살고 진화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였습니다. 그 거대한 돌들을 중심으로 생명이 번성했던 그 시절,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한가의 일부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
자연, 그리고 우주 그 자체와의 연결을 느꼈습니다. 스톤헨지는 이러한 연결의 전형이자 조화와 이해를 향한 그들의 탐구를 묵묵히 증언하는 존재였습니다. 인간 정신의 위대함과 집단 의지가 어우러져 진정으로 불멸의 무언가를 창조해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비로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의 돌들을 감싸는 이 고요함 속에서 스톤헨지가 세상의 중심이었던 영광스러웠던 시절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웅장함이 절정에 달하고 스톤헨지의 돌들이 생명의 정수로 가득 찬 듯 보일 때 처음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균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균열이 아니라 존재의 리듬이 바뀌면서 공기 중에 느껴지는 균열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붕괴도 갑작스런 재앙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햇살이 저녁 안개 속으로 사라지듯 느리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고대 기계처럼 스톤헨지의 용도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붐볐던 의식들은 그 힘과 화려함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았거나 신앙이 변화하여 새로운 형태를 띠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한때 이 돌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자연의 순환마저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해는 여전히 뜨고 지고 달은 하늘을 가로지르며 계속 나아갔지만 이 땅 주민들에게 그 의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스톤헨지로 이어지는 길이 점차 인적이 드물어졌을 거라고 상상해 보세요. 성대한 축하 행사 때마다 울려 퍼지던 목소리들은 점차 희미해지고 거석들 사이로 스치는 바람의 속삭임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토록 많은 에너지와 희망을 품고 있던 돌들은 새로운 고요함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이 아니라 한때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던 텅 빈 홀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계속 이곳에 왔겠지만 다른 감정을 품었을 것이다. 건축자들을 움직였던 경건한 신앙심이 아니라 향수와 과거의 장엄함에 대한 기억을 품고 왔을 것이다. 그들은 차가운 돌을 만지며 지난 세기의 메아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 메아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명확성을 잃어가는 오래된 기록처럼 스톤헨지도 본래의 의미를 잃기 시작했다. 과거가 서서히 물러가며 미지의 미래로 자리를 내주던 시기였습니다. 한때 이곳을 우주를 이해하는 열쇠로 여겼던 사람들은 이제 이곳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지식은 사라지고 잊혀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파도에 천천히 침식되는 모래성처럼 스톤헨지의 중요성도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돌들은 신성한 의미를 잃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돌들은 그저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는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창조물조차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파멸적인 종말이 아니라 슬프고 우울한 종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낸 장엄한 나무가 잎을 떨구며 겨울잠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스톤헨지의 목적을 설명하려는 최초의 전설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톤헨지를 만든 사람들의 심오한 이해는 부족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여 신화나 동화로 변질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새로운 이야기들 속에서 스톤헨지의 본래 목적은 연기가 흩어지듯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망각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념비 주변의 생명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천천히 물러나는 듯 했다. 북적이던 시장도 사라지고 엄숙한 행렬도 멈췄다. 오직 바람만이 돌틈 사이로 끊임없이 춤을 추며 마치 우리에게 시간의 거침없는 흐름을 일깨워주는 듯 했다.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침묵 속에서 천천히 사라지는 이 순간 새로운 감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상실감. 위대하고 중요한 무언가가 영원히 사라져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서서히 희미해지는 이 순간들, 수세기 동안 이어진 이 조용한 속삭임 속에도 보이지 않는 힘이 남아있었습니다. 돌들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고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때 스톤헨지 위로 밝게 빛나던 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단계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미스터리가 깊어지고 역사가 더욱 다층적으로 전개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서히 다가오는 황혼 속에, 천천히 사라지는 이 속에 미래의 발견에 대한 약속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묵은 변화에 앞서고 시간은 다시금 더욱 빠르게 흐르기 시작한다. 망각과 쇠퇴는 시간의 계설이다. 쇠퇴와 파괴의 시대. 한때 위풍당당하게 서 있던 장엄한 돌들은 이제 지나가는 시대의 증인이 되었다. 그것들을 세운 자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했던 그 본래의 목적은 점차 시간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망각을 몰고 온 시간의 조수는 거침없는 활동을 시작했다. 한때 속삭이는 기도와 엄숙한 찬송가를 실어 날랐던 바람은 이제 돌 사이의 틈으로 울부짖으며 마치 잃어버린 영광을 애도하듯이 불쑥불쑥 불어왔다. 한때 의식을 비추던 태양은 이제 잊혀진 재단의 긴 그림자를 드리울 뿐이었다. 위대한 천문현상과 함께 일출과 일모를 목격했던 하늘은 이제 이곳의 운명에 무관심해 보였다. 언제나 강력했던 자연이 자연의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 끝없는 의식에 지친 듯 땅은 천천히 인간 활동의 흔적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가장 튼튼한 돌에도 균열이 생겨 마치 늙은 현자의 얼굴에 생긴 주름살처럼 지난 세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연재해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강타한 강력한 폭풍이 작은 돌들을 무너뜨려 원의 엄격한 기하학적 구조를 무너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평원을 휩쓴 홍수는 기초를 침식시켜 구조물의 안정성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간 자체가 마치 보이지 않는 조각가처럼 날카로운 모서리를 지워 윤곽을 부드럽게 만들고 덜 뚜렷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만이 쇠퇴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덜 띄긴 했지만 인간의 개입 또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문명이 이어지면서 스톤헨지의 본래 의미는 잊혀졌습니다. 후대에 도착한 사람들은 스톤헨지를 단지 과거의 유물, 영혼이 깃들거나 고대 보물이 숨겨진 장소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돌들은 해체되어 새로운 집을 짓거나 여행의 랜드마크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제거되거나 옮겨진 모든 돌은 망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진정한 설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유적지를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어떻게 개조하려 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들은 이곳을 요새로 삼아 흙벽을 강화했지만 원래의 질서를 무너뜨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곳을 성소로 여겨 본래의 의미를 흐리는 그들만의 이질적인 상징을 더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의 토대에 새로운 층이 추가될 때마다 그곳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돌 원형 성벽을 둘러싼 토르는 더 빠르게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와 바람에 윤곽이 지워지면서 한때 장엄했던 성벽은 자연 지형과 구별할 수 없는 완만한 언덕으로 변했습니다. 의례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도랑은 흙과 초목으로 메워져 원래 모습을 가렸을 수도 있습니다. 스톤헨지는 점차 생동감 넘치고 활기 넘치는 중심지에서 폐허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토록 정밀하고 목적의식을 담아 세워졌던 돌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잊혀진 외로운 수호자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돌원을 완성했던 목조 구조물을 장식했을 법한 선명한 색깔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곳을 가득 채웠던 소리들, 즉 성가, 음악, 사제들의 목소리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직 바스락거리는 풀과 새들의 울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기념비의 역사가 일련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점진적인 쇠퇴의 과정으로 치닫던 시기였습니다. 석양의 빛이 서서히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듯 스톤헨지의 중요성 또한 망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쇠퇴와 파괴 속에서도 어떤 회복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무겁고 움직이지 않는 돌들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고 과거의 영광을 말없이 증언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더 이상 읽을 수는 없더라도 돌들은 그 안에 하나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거센 강물처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때 화합과 지혜의 상징이었던 스톤헨제는 그 형태, 기능, 의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세기가 시작될 때마다 역사의 한 겹, 과거와 연결되는 또 다른 실이 지워지면서 서서히 해체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본래의 목적이 사라지면서 스톤헨지는 더욱 불길한 새로운 평판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톤헨지를 두려워하고 피하며 어둠의 정령이나 초월적인 존재의 거처로 여겼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밤에 돌들이 살아 움직이는 무서운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방치는 단순한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즉 적극적인 회피였을지도 모릅니다. 돌이 움직이거나 떨어질 때마다 마치 고대 문헌 속 단어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의미는 점점 불분명해지고 파편화되었다. 비록 구조 자체는 그대로였지만 그 내면 세계, 영적인 내용은 서서히 증발해 갔다. 과거는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신비로워지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사제나 수호자들이 더 이상 전수할 수 없는 지식의 잔재를 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상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도착한 마지막 방문객들의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수천 년 전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희미하게 반영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잠식해 들어오는 침묵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돌들 상위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건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쇠퇴의 이야기였습니다. 웅장함이 아니라 상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 창조에 내재된 피할 수 없는 순환이었습니다. 가장 웅장한 구조물조차도 시간의 지배를 받고 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쇠퇴의 상태, 파괴의 침묵 속에서도 스톤헨지는 그 매력을 조금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신비로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 침묵은 더욱 웅변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톤헨지는 가장 오래가는 창조물조차도 시간의 맹공격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망각과 파괴의 시기는 끝이 아니라 단지 전환일 뿐이었습니다. 스톤헨지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재구상될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다시 그 비밀을 밝혀주기 전에 스톤헨지는 먼저 침묵과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야 했습니다. 시간 자체가 느려지는 듯했고 창조된 모든 것이 점차 땅으로, 망각 속으로 돌아가 과거의 영광을 희미하게만 남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대의 원을 감싸 안은 고요함은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회복과 파괴를 동시에 추구하는 무자비한 시간은 다시 한번 기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 풍경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일출과 일몰을 선사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 과거의 그림자가 물러나고 지평선이 넓어짐에 따라 인간의 시선은 다시 한번 이 장엄한 돌들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빛으로의 회귀, 관심의 부활, 그리고 오랜 세월의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속삭임, 수세기의 베일을 뚫고 들어오는 희미한 호기심의 기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건축가들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거대한 돌들을 세웠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천 년을 지켜온 이 돌들은 조용히 이성에 호소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호기심뿐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 즉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을 일깨웠습니다. 빽빽한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첫 햇살처럼 학자들은 점차 이 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도구는 고대의 거장들이 사용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망치와 끌 대신 자와 컴퍼스를, 무자비한 힘 대신 예리한 지성과 지식에 대한 갈증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꼼꼼하게 측정하고 스케치하고 비교하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돌, 모든 선, 모든 방향이 세심한 주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스톤헨지가 잊혀진 조상들이 버린 돌무더기에서 벗어나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자 풀어야 할 수수께끼로 자리 잡은 것은 발견의 시대였습니다. 고고학자, 역사학자, 천문학자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관점과 전문 지식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지구의 지층을 연구하고 고대 도구의 흔적을 찾고 천체에 대한 돌의 위치를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과거의 마법에 예민했던 예술가와 시인들 역시 이곳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붓과 글은 돌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분위기,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스톤헨지를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영원의 상징,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장소, 그리고 숭고함을 향한 인간의 갈망이 실현되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관심의 부활은 마치 느리지만 꾸준히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았습니다. 스톤헨지를 뒤덮었던 그림자가 걷히며 그 장엄함의 새로운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학자들은 스톤헨지의 건축, 목적, 그리고 천체 주기와의 연관성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논쟁하고 가설을 세우고 증거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이론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본 그림에 새로운 색채가 더해졌습니다. 지는 해의 마지막 햇살이 돌들을 따스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고요한 저녁을 상상해 보세요. 공기에는 은은한 서늘함이 감돌고 그 정적은 새들의 노랫소리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과거의 숨결을 느끼고 한때 이곳에 서 있었던 이들의 울림을 들으며 자연과 우주의 힘에 경외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톤헨지가 수세기 전과는 다른 의미를 되찾은 시기였습니다. 스톤헨지는 영감의 원천이자 연구 대상, 그리고 회복력과 영원한 신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스톤헨지에 대한 관심은 커졌고, 고대와 소통하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식을 체계화하고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학파와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유물이든 새로운 분석 방법이든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스톤헨지 모자이크에 새로운 세부 묘사가 더해졌습니다. 이 과정은 점진적이고 힘들며 인내와 끈기를 요구했지만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예술은 이 장소의 외형뿐 아니라 내면의 본질까지 포착하고자 했습니다. 예술가들은 힘, 신비,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시인들은 이 고대 유적이 불러일으키는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찾아냈습니다. 스톤헨지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 속에 잊혀진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스톤헨지는 다시 한번 사람들이 배우고 영감을 얻고 성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빛으로의 이 귀환은 과학적 지식으로의 귀환일 뿐만 아니라 그 영적,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이해로의 귀환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인류가 다시 한번 고대의 신비를 풀고자 애썼던 시기에 스톤헨지는 잊혀진 지식으로 향하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책의 페이지처럼 스톤헨지의 돌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 앞에서 펼쳐지며 수천 년을 초월하는 대화를 초대했습니다. 이는 스톤헨지의 오랜 역사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이자 이해와 보존에 전념하는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각의 장막이 천천히 걷히면서 우리는 단순히 고대 구조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확실한 답이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찬 살아있는 유기체를 발견합니다. 최첨단 기법으로 무장한 현대 과학은 마치 고고학자가 고대 지구의 층층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벗겨내듯 꼼꼼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레이더는 표면 아래를 관통하여 숨겨진 구조를 드러내고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원소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수천 년의 침묵의 증인인 이 돌들에 대한 지구화학적 분석은 웨일즈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 솔즈베리 평원에 자리 잡은 청석에 대한 긴 여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변 지역에서 발견된 모든 유물, 도자기 조각, 뼈 하나하나는 과학자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조립하며 전체 그램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대한 모자이크의 조각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그 미스터리는 더욱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이 거대한 돌들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현대 도구도 없이 고대인들은 어떻게 그토록 정밀한 정렬, 즉 별의 정렬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이론들이 해질녘 그림자처럼 늘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원인이 놀랍고도 초인적인 노동 조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역학과 물리학에 대한 심오한 지식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안에서 잃어버린 신성한 지혜의 발현을 보며 더욱 신비로운 설명에 기울어집니다. 한때 단순해 보였던 천문학적 계산은 이제 새로운 차원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스톤헨지가 해와 달의 움직임, 즉 동지와 분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측은 얼마나 상세했을까요? 스톤헨지는 일식과 다른 천체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일종의 거대한 달력이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파종과 수확 시기를 결정하고 자연의 순환에 맞춰 공동체 생활을 계획하는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위한 천문학이 아니라 일상생활,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된 천문학이었습니다. 물론 그 목적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골이 암시하듯 매장지였을까요? 아니면 신비로운 의식이 거행되던 사원, 즉 예배 장소였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 용도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불의 흔적, 제사 음식의 잔해, 돌에 새겨진 상징적 이미지들, 이 모든 것은 단지 암시일 뿐이며 추측을 불러일으킵니다. 샤먼, 사제, 족장, 이 웅장한 건축물의 기원에 정확히 누가 있었고 수천 명의 손길을 지휘했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강력한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공동의 목표로 뭉친 여러 부족의 집단적인 노력이었을까요? 현대 연구는 확실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상상력에 불을 지펴 고대의 돌들을 끊임없이 되짚어보게 합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화분학 연구, 심지어 컴퓨터 모델링까지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관점과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수천 년 전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들이 불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이 돌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연구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영혼의 심연을 탐구하는 지적인 모험입니다. 우리는 이 거석들 앞에 서 있습니다. 평원을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은 오래전에 사라진 목소리들의 메아리를 실어 나르는 듯합니다. 마치 이 경이로운 건축물을 세운 이들과 우리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새로운 발견을 불러일으키며 우리의 과거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할지, 지식과 창조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어 있는지를 영원한 미스테리입니다. 이 돌들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닙니다. 수세기를 아우르는 대화로의 초대이자 각 시대가 남긴 흔적과 그 안에 숨겨진 해답 없는 질문들을 통해 끝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초대장입니다. 고대의 돌들을 어루만지는 바람은 이제 수세기의 속삭임뿐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보살핌까지 실어 나릅니다. 수천 년의 위대한 증인 스톤헨지는 오늘날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롭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오한 신비, 바로 보존의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의 메아리가 특히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곳이며 모든 돌, 모든 선이 고된 노동과 믿음, 그리고 별을 바라보던 이들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단순히 그 장엄함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 사람들을 위해 보존하는 것입니다. 풀밭을 밟는 발소리, 경외심에 멈춘 사람들의 조용한 속삭임, 이 모든 것이 지구의 오랜 진동과 어우러집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신비를 만지고 그 맥박을 느끼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간 속에 잃어버린 답을 찾는 듯 고대 순례자들처럼 하늘을 향해 시선을 들어 같은 길을 걷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특별하고 역사에 깊이 젖어 있으며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수세기를 거쳐 이어진 이 끈, 이 연결고리를 느낍니다. 우리는 이 돌 원형 경기장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듯 기억뿐 아니라 희망까지 품고 있는 듯합니다. 과학자, 고고학자, 그리고 복원가들이 이 신성한 장소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시간과 인간의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진정성을 유지하는 섬세한 예술입니다.
모든 돌, 모든 흙층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연구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조가 아니라 과거와의 대화이며 이 고대 장소의 조화를 해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마치 잠자는 영혼들을 방해할까봐 두려워하는 듯 도구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나지막한 목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 작업은 침묵 속에서 진행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십 톤에 달하는 고대 거석들이 끊임없이 바람, 비, 서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세한 균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기초를 강화하고 표면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심층적인 지식과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는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그들은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돌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구조를 이해하며 다양한 영향에 대한 반응을 예측합니다. 마치 고대의 걸작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주의로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톤헨지를 보존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보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톤헨지의 정신적 유산과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고대 유적을 신비로운 매력을 잃어가는 관광 명소로 전락시키지 않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돌들이 왜 그토록 중요하고 왜 그토록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보센터를 설립하고 투어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돌들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현대 방문객들은 단순히 고대 건축물에 대한 관심 그 이상을 경험합니다. 자연의 힘을 믿고 우주의 조화를 추구했던 조상들과의 유대감을 느낍니다. 오늘날 스톤헨지는 사람들이 잠시 멈춰 영원과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스톤헨지는 지식, 창조, 그리고 의미 추구에 대한 인간의 열망을 상징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영원히 우리 영혼에 닿는 곳입니다. 바람 없는 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 황금빛으로 돌들을 비추면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메아리처럼 은은한 울림이 들리는 듯합니다. 이는 과거의 소리가 아니라 땅과 돌, 그리고 공기 속에 깃든 진동입니다. 오늘날 스톤헨지는 단순한 기념물 그 이상입니다. 숨쉬고 느끼고 반응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스톤헨지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도록 돕고 앞으로 수세기 동안 보존하는 것입니다. 지정된 길을 따라 걷는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지만 많은 관광객들은 이 장엄한 구조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넋을 잃고 만다. 그들의 눈은 돌덩어리 자체뿐만 아니라 내면의 감정까지도 반영한다.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때로는 깊고도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낄 수 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눈을 크게 뜨고 돌들을 바라보며 이 고대의 분위기에 푹 빠진다. 특수 펜스 덕분에 스톤헨지의 규모와 웅장함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보호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과 보존의 균형을 잘 맞춘 것이죠.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단순한 랜드마크 방문을 넘어 역사와 신비를 엿보는 일종의 순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날 때면 사진뿐만 아니라 이 고대의 마법, 영원한 울림을 간직한 채 떠나갑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더 많은 미스테리를 밝히기 위해 연구를 계속합니다. 발견 하나하나가 이 고대 세계의 모습에 새로운 층을 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모든 비밀을 밝히는 것보다 유적지 자체, 그 분위기, 그리고 그 아우라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스톤헨지는 단순한 돌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힘의 장소이자 기억의 장소이며 인류의 역사가 지구와 하늘의 역사와 얽혀 있는 곳입니다. 해질녘 마지막 방문객들이 떠나고 하늘이 은은한 노을빛으로 물들 때면 스톤헨지는 특히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그림자가 길어지고 돌들은 새롭고 신비로운 형상을 띱니다. 이 순간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 고대의 정령들이 깨어나 기꺼이 귀 기울이는 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과거와 깊은 교감을 나누는 순간, 단순한 인간의 삶을 넘어 더 위대한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 순간입니다. 스톤헨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조상과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역사의 임시 수호자일 뿐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은 단순히 인상뿐 아니라 이 책임에 대한 깨달음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이는 시간 그 자체가 가르쳐주는 돌에 새겨진 조용하지만 심오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멈춰서서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집니다. 시대의 변화가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다가옵니다. 수천 년의 메아리를 실어 나르는 바람처럼. 고대 시간의 수호자 스톤헨지는 침묵 속에 얼어붙어 그것을 만든 자들과 해답을 찾아 이곳에 온 자들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계절에 걸쳐 풍화된 스톤헨지의 돌들은 일출과 일몰, 일식과 유성우를 목격했습니다. 틈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우리가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속삭이지만 우리는 그 메아리를 영혼 깊은 곳에서 느낍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이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분주함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억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전설 속에, 돌 속에, 그리고 땅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그들의 빛은 우리의 길을 비추며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원한 순환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이곳에 온 우리는 스톤헨지를 만든 사람들과 같은 땅에 서서 그들이 바라보던 것과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깊고 평화로운 연속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돌들은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의미가 가득합니다. 이는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창조물조차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생각과 열망은 창조자보다 오래도록 살아남아 미래 세대를 위해 그 힘과 의미를 간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톤헨지는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기념물이 아닙니다. 지식,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우주의 신비를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탐구를 영원히 상기시켜주는 유물입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을 진홍색과 금빛으로 물들이고 마지막 햇살이 돌 꼭대기에 닿으면 특별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과거의 메아리가 들리고 태고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하루의 분주함이 영원한 평화로 바뀌고 우주의 장엄함 앞에서 인간의 걱정은 하찮아 보이는 순간입니다. 스톤헨지는 그 장엄한 단순함 속에서 우리에게 평범함을 넘어 시간을 초월한 무언가를 만져보라고 권합니다. 그리하여 고대 세계의 마지막 숨결처럼 별들의 고요한 메아리는 영원 속으로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땅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식 속으로 녹아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부가 되어 우리가 끝없는 존재의 사슬 속 하나의 고리일 뿐임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 속에는 심오한 평화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스톤헨지의 이야기는 삶 그 자체처럼 자연스럽게 결말을 맞이하며 영원히 울려 퍼질 부드럽고 고요한 메아리만 남깁니다. 돌과 별 속에 숨겨진 장엄함과 신비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